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일본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 여행 온 김에 이것까지 사간다고 합니다. 어떤 식품인가요? 바로 쌀인데요. 쌀이요? 네, 예. 쌀값이 일본의 이제 최대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오.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여행 와서 쌀까지 사간다 이런 인증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쌀 10kg이 약 8,000엔, 우리 예. 돈 8만 원 정도인 반면에 한국은 3만 원 수준이라는 게 관광객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기준 쌀 5kg 소매가는 4,206엔, 우리 돈 약 4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04% 폭등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두 차례나 풀었지만 이 네. 같은 급등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인 쌀을 가져가려면 이제 검역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던 검역 접수가 지난달 2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일본인 관광객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 한국에서 쌀 사가기는 일종의 유행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좀 정반대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쌀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면 예. 결국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서 일본처럼 쌀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쌀 산업 자체가 만성적인 초과 공급 상황이라면서 예. 쌀 수급 현황을 반대로 해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쌀 소비가 크게 줄면서 평년작 기준 초과 생산량이 해마다 2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고자 약 120만 톤을 매입을 했고 여기에 2조 6천억 원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예. 정부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과잉 생산, 쌀값 하락, 시장 경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지금의 쌀 산업 구조 속에서는 초과 생산과 쌀값 불안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 8만 헥타르를 목표로 삼고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고물가의 편승에서 이 식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물론 원재료 값이 오르면 이해하겠지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 올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떤 이 거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예. 이제 해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품 가격을 원자재 가격 상승폭 이상으로 더 크게 올리면서 전체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비판해서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탐욕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물가정보원에서 이제 원재료와 제품값 상승률을 비교해 봤더니 가공식품 21개 중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제품값이 오른 품목이 10개나 됐습니다. 네. 지난 2023년 평균 대비 작년 12월 케첩 원재료 가격은 14.76% 떨어졌지만 네. 케첩 소비자 가격은 되레 25.23% 올랐고요. 마요네즈, 분유, 맛살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업체들이 정부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도 감시에 나섰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원래 가격 하나 오르면 다 따라서 오르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외식해서 뭐 김밥 한 줄 먹기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아침 이제 출근길이나 간단히 식사 때울 때 많이 먹게 되는 게 이제 김밥인데요. 맞아요. 외식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달 서울에서 김밥 한 줄은 3,600원, 비빔밥은 11,385원으로 한 달 새 각 62원, 77원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원재료비, 인건비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10,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점점 더 찾기가 힘들어진 듯 합니다. 김밥도 이제 쉽게 먹는 음식이 아닌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야 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이제 수백억 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거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쌓여있는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같이 살펴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27억 원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57억 원, 2023년 127억 원에서 매년 2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예.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지역, 직장 가입자 등 자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문제는 이 환급금을 3년 안에 찾아가시지 않으면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돈 찾아가셔야겠죠. 그렇네요. 일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한 후에 지급 예.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매번 확인하는 게 번거롭다. 이러면 환급 계좌 사전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미리 계좌를 등록을 해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예. 또 환급 대상자에겐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이 또한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환급금 조회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일명 스드메부터 스드메. 뭐 해외여행 예약까지 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 결혼 준비 대행업체 많이들 찾으세요. 그런데 업계 태반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보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런 대행업체에 이용하는 예비 부부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될지 막막할 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 대부분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 대행업체 3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업체들이 어떤 광고를 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아이니 웨딩 네트워크스는 국내 최다 1위, 15,000명이 다녀가는 이런 등의 광고 문구를 했고 웨딩 크라우드는 최고 국내 유일 등을 쓰고 있었고요. 확인 안 되는데요. 네, 예. 웨딩북은 국내 최다 제휴업체 보유, 전국 최다 허니문 제휴사 보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모두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은 수치가 아니었는데요.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서비스 내용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